오늘 저는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나눴던 내용을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플랫폼, 비욘드 RPA 플랫폼인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자동화를 하기 위한 성공의 정의, 지금 새롭게 잡아야 되는 성공의 정의인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어쨌든 이 자동화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로서 UiPath가 제시하는 자동화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최근 3년간 좀 빠지지 않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 하나의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에서 매년 10대 전략 트렌드, 올해는 사실 10대는 아니더라고요. 12대 전략 트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20년부터 이야기되는 게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어떤 의미의 자동화냐면 타스크가 아닌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의 자동화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자동화하는 초자동화를 의미를 합니다. 2020년에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people-centric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극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자동화는 어떤 기여를 해야 될까? 그게 2020년도의 화두였다고 하면 2021년도 우리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중요한 기여는 복원력, 리질리언스, 복원력이었습니다. 회복력.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업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로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거론이 됐던 거죠. 이제 2022년에서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이제 조금 더 나갔습니다. 변화를 조각한다는 거죠. 사업 모델과 일하는 방식을 이제는 뭐냐면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조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전략적인 기술 트렌드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인 거죠. 자, 그럼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여기 중간에 물음표가 보이시죠? 물음표에서 기업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더 성과가 좋은 1번으로 달려볼까? 아니면 우리 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롱테일성의 2번으로 달려볼까?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정의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1번도 잘해야 되고 2번도 잘해야 되는 거죠. 1번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더 좋은 기술이 붙어줘야 되고 2번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직원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리스킬하고 업스킬할 수 있는 회사의 문화, 정책,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거를 이 슬로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단순한 RPA를 넘어선 새로운 기술. 제가 제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제 수가 늘어날 때 혹은 회사의 자동화에 대한 그 참여자가 확산이 될 때 회사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풀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하이퍼 오토메이션 할 건가? 과제 수가 작다 하더라도 프로세스 단위로 봐서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마이닝과 같은 기술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제가 좀 늘어났을 때 비정형화된, 비구조화된 문서, 그리고 머리로 하는 좀 더 인텔리전트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고민할 때 새로운 기술은 인텔리전트 OCR, RPA 플러스 AI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과제, 전 직원이 참여했을 때는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로봇 비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로봇, 나 옆에 있는. 그래서 어텐디드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데 베이직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혹은 과거에 이야기했던 베이직한 RPA로 과연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데스크탑의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 더 나아가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한 거죠. UiPath는 여기 밑에 보시면 기본적인 오토메이션 슈트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12개의 기술을 가지고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지원합니다. 과학적인 과제 발굴, AI를 적용하는 거, 로우 코드, 그리고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이뤄낼지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간단하게 그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타스크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자동화인 거죠. 그래서 UiPath의 프로세스 마이닝은 직원의 업무 로그를 시스템에 쌓여있는 로그를 분석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이닝 기술을 도입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어떤 업무는 시스템의 로그로 쌓여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하시는 많은 업무들이 PC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시스템에 있는 로그가 아닌 직원들이 PC에서 했던 일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걸 AI로 혹은 머신러닝 모델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개선하면 좋을지 자동화에 적합한 태스크를 추천해주는 태스크 마인이라는 기술을 UiPath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자동화를 아이디어를 낼 때 매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문서화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죠. UiPath의 태스크 캡처는 직원 PC에서 직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떤 시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화면 스크린 캡처를 떠서 기본적인 업무 정의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다큐멘트 프로세싱, 그게 수작업을 하든 시스템을 하든 엄청나게 많은 다큐멘트 프로세싱이 있는데 그걸 AI와 그리고 RPA랑 연결한 게 UiPath의 다큐멘트 언더스탠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스루프 타임을 가장 빠르게 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참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이라는 UiPath의 인텔리전트 다큐멘트 프로세싱의 기술이고 옆에 보시면 헬스케어 회사에서 인보이스 계산 처리를 하는 혹은 여러 가지 뭐 수출입 관련된 문서들 혹은 화학 회사에서 어떤 교정 성적서 같은 이런 복잡한 문서들을 읽어내고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은 국내외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RPA랑 연결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이 실제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모델들을 RPA에 연계해서 가속화하고 버전업을 하는 기술인 AI 센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보시면 뭐 많은 기업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그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은 수시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 업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스트 자동화도 굉장히 중요한 자동화의 한 영역입니다. UiPath에서는 테스트 슈트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에 UiPath는 탑티어 그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새롭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게 앱스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제 자동화 프로세서가 회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타스크들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그 A와 A, B, C, D 중에서 나는 A, C, D를 잘 연결을 하면 내 업무를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종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자동화 프로세서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업무대로 플로우를 짜서 RPA에 기존에 되어 있는 프로세스 자동화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나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앱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죠. 자동화의 개인화. 사실 개인화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술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스튜디오 X라고 해서 지금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실제 회사 내에 시민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개발 툴이 아닌 스튜디오 X라고 하는 직원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화면에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메일 같은 부분들을 더 파워풀하게 하실 수 있는 스튜디오 X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민 개발자 대상으로 이 툴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봇과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픽처인 픽처죠. 로봇이 나의 PC를 점거하고 있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 UiPath의 픽처인 픽처라고 하는 기능은 화면에서 로봇은 자기 업무를 하고 내 PC에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죠. 로봇과 제가 나의 PC에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시스턴트는 일종의 그 앱스토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로봇. 회사 내에서 이미 개발한 혹은 내가 개발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마치 마이로봇을 보는 판넬처럼 나의 PC에 설치를 해놓고 내가 필요한 업무를 필요할 때 자동화하는 이런 기술들을 UiPath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하이퍼 오토메이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보시는 베이직한 RPA로 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UiPath와 같이 지금 이 많은 기술들, 어떻게 보면 UiPath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감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UiPath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UiPath가 업계의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명실상부한 업계 기술과 전략의 리더로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리딩하는 비욘드 RPA 리딩하는 기술에서 프로세스 마이닝과 테스트 자동화에 있어서도 UiPath가 굉장히 탑 티어에 랭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다소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하이 레벨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제 발표의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제대로 된 자동화 성공 예정이, 새로 쓰는 자동화 성공 예정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화 성공 예정이 챕터 1입니다. 과거에 제가 발표할 때 많이 썼던 장표인데 2019년 요맘때 자동화에 대한 성공의 정의를 기업들이 이렇게 좀 정의를 했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일반적인 RPA 성과 지표. 이건 뭐 자동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에도 제공할 수 있는 성과들인 거죠. 그 당시에 자동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기업들은 조금 사업 기반의 자동화 성과 지표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기여한다든가 업무를 혁신한다든가 디지털 역량,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적 테마들을 가져갔었죠. 좀 선도적인 기업들은. 물론 이런 사업적 테마를 가져갔던 기업들이 지금도 RPA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쓰고 계십니다. 자, 이제 2020년, 2021년 지금 시점에서 사실 코로나는 뭐 매번 이야기하면 또 뻔한 레퍼토리 같지만 어쨌든 우리 이 살고 있는 세상을 크게 바꿨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비용 절감, 효율, 매출의 기여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빨간 박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의 리질리언스. 어떻게 하면 회복력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의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비대면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의 위험들을 나는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바뀐 상황에서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자동화에 대한 성공의 정의가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비즈니스 미션 크리티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바뀌었고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때로는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해야 되는 나의 디지털 기술이 업스킬도 돼야 되고 혹은 내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리스킬이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직원의 업무 방식 자체가 경쟁력인 거죠. 직원의 디지털 업무 방식 자체가 사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직원에 의한 자동화는 굉장히 예쁜 슬로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머스트 아이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 1인 1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개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엑셀의 함수를 잘 쓰는 건 아니니까. 다만 누구나 엑셀은 쓴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디지털 스킬을 자동화로 업하고 리스킬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피드백을 주고 뭐 일부의 직원들은 개발에 참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북미 지역에 한 5만여 명의 직원이 로봇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사례가 있는데 저기 있는 직원들의 일부는 개발을 해보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용자인 거죠. 다만 이런 자동화 성공을 직원 중심의 자동화 성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쉬운 툴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극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툴을 써야 되고 체계를 잘 잡아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죠. 기술과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자동화 성공의 정의를 세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그 빅 퀘스천,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동화를 잘하고 계신 기업들, 혹은 자동화를 했는데 좀 지지부진한 기업들, 혹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요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나는 우리 회사는 10만 시간을 절감했는데 혹은 40만 시간을 절감했는데 5만 시간을 절감했는데 과연 이 성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는 과연 자동화를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혹시 우리 회사는 지금 남들이 하고 있는 그 아주 그 트렌디한 부분, 전략과 기술에 뒤처져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더 잘하려면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회사 내에서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는 UiPath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UiPath의 컨설팅 혹은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iPath에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일종의 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고객이 자동화를 쓰심에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 운영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현재 수준을 점검을 하는 거죠. 여기 A기업은 한 기회 중심적, B기업은 조직적. 사실 A기업과 B기업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자동화 수준으로 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보면 전략, 기술, 운영 차원에서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정하면 목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저희 UiPath는 어쨌든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과 운영 차원에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SK, 규모 있게 자동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객 성공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밸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여러 기업들이 하셨고요. 올해 이제 국내에 있는 저희 기업들, 저희 주요 고객들 대상으로는 이런 어세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화를 제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라는 게 있고, 그 투자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많은 부분들을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동화는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회사의 중요한 어떤 디지털 혁신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가 한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집중하고 제대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iPath Automation SK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아래 5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객과 같이 점검을 하는 거죠. as is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도, 머추리티를 점검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잘 가고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죠.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자동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제를 발굴하냐. 과제 발굴에 대한 엔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개인화. 직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ROI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 5가지 부분에 대한 어세스를 고객분들이랑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 거미줄처럼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안에 있는 오렌지 라인이 고객분들이 평가하신 나의 현재 수준인 거죠. 물론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지만, 그러고 나면 현재 수준이 측정이 되고 나면 회사의 자동화의 비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고 싶은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여기 9개의 항목에 대한 나의 목표 수준이 정의가 되는 거죠. 전략에서 어떻게 목표 수준을 잡을지, 직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목표를 잡을지, 과제 발굴은 어떻게 목표를 잡을지. 이제 현재 수준을 알고 목표 단계가 설정이 되면 그 갭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적 고민과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UiPath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고객분과 RPA 전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 방법론을 통해서 기업들의, 저희 주요 고객들의 자동화 전이를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중요한데 사실은 기술만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긴 어려운 거죠. 기술에 제대로 된 전략과 제대로 된 실행 방법이 붙었을 때는 비로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이 회사를 정말 변혁적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과 자동화의 성능의 정의, 그거에 대한 전략 부분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남은 시간 동안 UiPath가 제시하는 이제 자동화의 전망. 사실 자동화의 전망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연구단체에서 하고 계시고, UiPath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자동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휴먼 디지털 인력을 모두 관리하는 HR. 제가 제 책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력과 공존하는 1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RPA, 로봇이
어떻게 보면 나의 업무의 아주 일부를 담당했다고 보면 이제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이라는 게 이제는 하나의 제대로 된 디지털 인력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HR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로. 휴먼 워크포스와 디지털 워크포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업무를 주고 어떻게 승인 권한을 주고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여기 밑에 보시면 8,500만 개 정도의 업무가 사라지든 바뀔 거고 새롭게 고부가가치의 그거보다 더 많은 고부가가치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 고부가가치의 업무는 사람이 로봇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휴먼과 디지털이 협업을 하는 체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sustainability. 아까 지금 자동화 성공의 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CSO, 포춘의 주요 기업들은 이제 이 CSO라는 포지션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CSO가 CIO랑 같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IT의 역할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동화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CSO가 CIO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자동화가 그걸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CSO와 CIO가 협업을 하는 그 체계가 갖춰지고 자동화는 그 안에 중요한 하나의 컴포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ESG 말씀 많이 하시죠. ESG. 사실은 이야기가 좀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가장 크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의 효과는 좌측에 보시면 보시는 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프리미엄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기보다는 규제 당국과 윈윈하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ESG라고 보면 자동화는 E와 S와 G에 각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다큐멘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페이퍼리스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환경과 관련된 회사의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기 경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셜과 관련해서도 자동화가 나의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민원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확산되는 소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동화 확산의 아이디어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자동화를 연계해 볼 수도 있죠. 지금의 자동화는 ESG 중에서는 사실 E와 S보다는 G에 조금 더 기여할 부분이 올해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ESG의 체계를 잡아나가고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고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원들이 많이 하게 될 텐데 자동화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에 계신 CIO분들, CDO분들을 만나뵈면 자동화와 ESG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구나. 지금 우리 회사가 ESG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 지수화라는 데 있어서 자동화가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자동화 전망 2라고 했는데 사실 UiPath가 자동화 전망은 탑10 자동화 전망을 했고 그 자료는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4가지만 줄였는데 이제 세 번째 자동화의 하나의 이제 전망 중에 하나는 기존의 자동화에 대한 투자는 회사 전체 IT 투자에서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동화가 회사의 IT 예산에, 디지털 예산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시멘틱 오토메이션, 자동화의 급격한 발전을 이끌 시멘틱 오토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저희 UiPath에서 하는 인텔리전트 다큐멘트 프로세싱, AI 센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로봇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100이었다고 하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를 100에서 10개, 5개로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훨씬 더 로봇이 똑똑하게 일을 해서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자동화를 이끌어내자는 게 저희 UiPath가 지향하고 있는 시멘틱 자동화입니다. 이런 거죠. 기존의 로봇은 무슨 일을 했냐면 로봇은 보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을 실행했다는 거죠. 근데 시멘틱 오토메이션의 로봇의 역할은 뭐냐면 understand입니다. 이해를 하라는 거죠. 로봇이 직원과 같이 추론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일을 완성해서 종결을 짓는 궁극적으로는 그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자동화도 훨씬 안정성이 있고 엔드-투-엔드 자동화가 훨씬 더 쉽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도 굉장히 확산이 돼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오토메이션. 계속 단순 반복적인 일을 에뮬레이션, 사람을 하는 걸 따라한다라고 하는데
시멘틱 오토메이션은 옆에 보시는 좌측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줄여서,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단계는 로봇이 다 판단하고 수행을 해버리는 거죠. 로봇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죠. 문서를 이해하고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그게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로봇이 인텔리전트하게 가는. 그래서 UiPath가 지향하고 있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시멘틱 오토메이션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로드맵, 지향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에부터 저희가 강조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UiPath가 꿈꾸는 자동화는 사실 이런 그림입니다. The fully automated enterprise. 완벽하게 자동화된 기업인 거죠. 로봇이 하는 일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하자는 거죠. 로봇에게 일을 최대한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로봇을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나의 업무에 5분이든 10분이든 사용함으로 해서 더 창의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로봇을 나의 동료로서 받아들인, 모두가 로봇을 사용하는. 그다음 세 번째는 제 UiPath 같은 이제 자동화 솔루션 기업에서 고민할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까 보여드렸던 개인화와 관련된 툴들 이런 것처럼 더 쉽게 적용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기업 차원에서는 모든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겁니다.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사실 그게 돼야지 진정한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하나하나 조각조각 업무를 자동화했을 때 과연 그게 성과라고 생각할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iPath가 지금 꿈꾸는 거는 완벽하게 자동화된 기업, 이 네 가지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멘틱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always time to reboot how we work.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리부트해야 되는, 기술적이든 전략적이든 리부트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이미 왔고, 이 타임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